여러분은 가장 믿었던 가족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늘 사연의 주인공 미영 씨는 2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조차 희망이 없다고 말했고 가족들마저 조금씩 그녀를 포기해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서 간병하던 형님 정숙 씨 손에 작은 쪽지 하나가 몰래 쥐어집니다.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무도 움직일 수 없다고 믿었던 미영 씨가 직접 남긴 구조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한 가족이 숨겨온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과연 미영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가장 가까운 가족을 두려워해야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식물인간인 줄 알았던 동서가 몰래 건넨 쪽지.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날 눈을 뜬 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았고 반찬 가게들이 하나둘 셔터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정숙은 늘 그렇듯 작은 보온병 하나를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열기 전 중환자실에 먼저 들르는 일은 어느새 그녀의 하루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새벽 특유의 냉랭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친 간호사들이 피곤한 얼굴로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고 복도 끝 자판기 앞에는 보호자 몇 명이 컵커피를 들고 서 있었죠. 정숙은 익숙한 걸음으로 708호 병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앞에 붙은 이름표에는 박미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심장 박동을 알리는 기계음만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죠. 미영은 하얀 병실 침대 위에 누운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벌써 2년째였지만 그녀의 시간은 아직 그날에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미영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 특유의 메마른 피부가 손끝에 느껴졌죠. 그녀는 물수건으로 미영의 얼굴을 천천히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오늘은 날씨가 좀 풀린다더라. 정숙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대답을 기대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루 인사를 건네듯 습관처럼 이어지는 말이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차트를 확인하다가 정숙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정말 하루도 안 빠지시네요. 누워있는 사람은 시간이 더 느리잖아요. 혼자 두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수진은 잠시 미영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병원 안에서도 미영의 회복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장기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환자였고 최근에는 보호자인 태식까지 치료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교수님 회진 때 보호자분 오신다고 하셨어요. 태식 씨가요? 네. 연명치료 관련해서 상담받으신다고 들었어요. 정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병실 안에서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잠시 뒤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미영의 남편 태식이 들어왔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지나치게 날카로웠습니다. 형수님, 또 새벽부터 오셨어요?
집에 누워 있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마음이 편해서요. 태식은 형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 미영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갑게 굳은 얼굴에는 안쓰러움보다 계산이 먼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죠. 그는 의사가 오기도 전에 차트를 먼저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수치와 약물 기록을 빠르게 훑는 모습이 이상할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서로 힘들기만 하잖아요. 태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영의 이불 끝을 천천히 정리해 주었죠. 회진 시간이 되자 담당 의사 강현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젊은 의사였지만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신중한 편이었습니다. 강현우는 미영의 눈동자 반응과 혈압을 확인한 뒤 차트를 넘겼습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반응 수치가 아주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태식은 곧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그 정도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강현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설명했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완전히 포기할 단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아침 장사를 마친 정숙은 평소보다 늦게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도 그녀는 한동안 계산대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머릿속에서는 새벽 병실에서 발견한 종이 조각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살려. 짧은 두 글자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낙서처럼 적어놓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영 병실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이 자꾸 신경을 건드렸죠. 정숙은 결국 가게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2년 전 미영 사고와 관련된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와 경찰 조사 내용, 사고 기사 스크랩까지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사고 기록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는 늦은 밤 지방 국도에서 발생했습니다. 미영이 몰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아래 비탈길로 추락했고 차량 앞부분에서 화재까지 발생했죠. 경찰은 졸음운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비교적 빠르게 종결됐습니다. 정숙은 당시 상황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새벽에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중환자실 앞에서 주저앉던 태식의 모습, 그리고 의식 없이 누워있던 미영까지 모두 어제 일처럼 떠올랐죠. 그때만 해도 정숙은 태식을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형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형수까지 저렇게 되었다며 안타까워했죠. 태식 역시 한동안 병원에 붙어 살다시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어느 순간부터 병실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미영 상태보다 병원비와 보험 처리 이야기를 더 자주 꺼냈죠. 특히 최근에는 연명치료 중단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정숙은 괜히 마음이 답답해져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끼워져 있던 교통사고 처리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블랙박스 전소로 확보 불가. 정숙은 천천히 눈을 좁혔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이 심하게 불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예전에 누군가에게 다른 말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 순간 가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계십니까?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자 허리가 굽은 노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 박 기사님? 그는 사고 당시 미영 차량을 끌어냈던 견인기사 박노인이었습니다. 정숙도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었죠. 박노인은 반찬 몇 가지를 사러 들렀다가 정숙 얼굴이 어두운 것을 보고 말을 건넸습니다. 무슨 걱정 있으신갑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사님, 그때 미영이 차 기억나세요? 박노인은 금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고를 어떻게 잊겠어요? 차가 반쯤 뒤집혀 있었는데. 정숙은 조심스럽게 블랙박스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노인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었습니다. 블랙박스요? 내가 직접 빼냈는데. 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예. 불 붙기 전에 경찰 오기 전에 내가 뽑았어요. 조수석 밑에 떨어져 있었거든. 정숙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록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박노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경찰한테 넘겼는데. 순간 가게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숙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죠. 그녀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사고 기록에는 분명 블랙박스가 전소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도 좀 이상하긴 했어요. 뭐가요? 사고 난 차 조수석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보통 저렇게 떨어지면 문이 안쪽으로 찌그러지는데 그 차는 좀 달랐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가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정숙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창문 밖에는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708호 병실 문 앞에는 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아니, 아직 안 끝났다고요. 좀 기다리라니까. 정숙이 다가오자 태식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형수님 오셨네요. 응. 미영이 좀 보려고. 태식은 순간 병실 문을 막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정숙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죠. 오늘은 몸 상태가 별로라 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숙은 조용히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이 뭐가 시끄럽다고 못 보게 해. 태식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숙은 더 말하지 않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어둑했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죠. 정숙은 침대 곁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미영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너 진짜 무슨 일 있었던 거니?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다시 한번 손가락 끝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그녀는 다급히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러나 미영은 다시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거짓이었던 것처럼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죠. 하지만 정숙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던 미영의 손가락이 아주 잠깐 살아있는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새벽에도 정숙은 어김없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는지 병원 창문에는 물기가 희미하게 맺혀 있었죠. 복도 바닥은 막 청소를 끝낸 상태라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곧장 708호 병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 도착한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태식이 복도 끝에서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신경질적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무심한 척 지나가며 병실 안으로 들어갔죠. 미영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제 예전처럼 그녀를 완전히 의식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손가락 움직임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의자를 가까이 끌어당긴 뒤 조심스럽게 미영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형님 왔다. 병실 안에는 심장 박동 기계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미영 손가락 끝이 아주 약하게 움찔거리는 것이 보였죠.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미영아,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주 느리게 한 번 더 움직였죠. 정숙은 곧바로 병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잠시 뒤 담당 의사 강현우가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곧바로 미영의 눈동자 반응과 손발 자극 검사를 시작했죠. 강현우는 펜 라이트로 눈을 비춘 뒤 미세한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손끝을 눌러가며 신경 반응을 살폈습니다. 한참 동안 검사하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요? 아주 약하긴 하지만 외부 자극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숙은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2년 동안 아무 희망 없다는 말만 듣다가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강현우 표정은 마냥 밝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 확실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태식이 다급하게 안으로 들어왔죠. 무슨 일입니까? 강현우는 차분히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반응 수치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런 걸로 괜히 사람 기대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병실 공기가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정숙은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태식을 바라봤죠. 보통 가족이라면 희망을 붙잡으려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식 얼굴에는 반가움보다 불안함이 먼저 드러나 있었습니다. 강현우는 태식 눈치를 잠시 살피더니 말을 줄였습니다. 일단 경과를 더 지켜보겠습니다. 태식은 짧게 한숨을 쉬며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정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현우는 차트를 정리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원래 저렇게 예민하십니까? 정숙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안 저랬어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미영이 옆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식은 달라졌습니다.
병실에 오는 횟수도 줄었고 상태를 묻기보다 비용 이야기를 더 자주 꺼냈죠. 강현우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차트를 덮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점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 무렵 병실에는 다시 조용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정숙은 혼자 미영 곁에 남아 있었죠. 창밖에는 빗물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물수건으로 미영 손을 닦아주다가 문득 손바닥 안쪽에 무언가 쥐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숙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땀에 젖은 듯 축축했고 여러 번 접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정숙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글씨는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겨우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남긴 문장이었죠.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 위 미영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영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영 눈꺼풀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눈가 끝에는 희미한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쓴 거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다시 아주 약하게 떨렸습니다. 정숙은 곧바로 종이를 가방 안에 숨겼습니다. 이상하게도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기 때문이죠. 잠시 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정숙 손에 들린 가방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영 침대 쪽을 확인하듯 빠르게 시선을 움직였죠. 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손 좀 닦아주고 있었지. 태식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침대 시트를 한번 훑어보더니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없어졌다는 걸 알아챈 사람처럼 보였죠. 정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태식 시선은 끝까지 정숙 가방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온 정숙은 곧장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계단 구석에서 다시 종이를 펼쳤죠.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공포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미영은 아직 모든 걸 듣고 있었고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비상계단에서 내려온 정숙은 한동안 병원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가슴 안쪽이 계속 불편하게 조여왔죠. 주머니 속에 숨겨둔 쪽지는 뜨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정숙은 짧은 문장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미영이 정말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군가 숨기고 있다면 더 큰 문제였죠. 그녀는 곧장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지 못한 수진이 피곤한 얼굴로 컴퓨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네, 아주머니.
정숙은 주변 눈치를 한번 살핀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영이 약 원래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수진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 차트를 넘겼죠. 환자 상태에 따라 쓰는 거죠. 근데 자꾸 잠드는 약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수지는 대답 대신 입술만 작게 깨물었습니다. 정숙은 그 짧은 반응을 놓치지 않았죠.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수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자세한 건 잘 몰라요. 그런데 보호자 요청이 좀 많긴 했어요. 보호자? 네, 태식 씨요. 정숙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요청인데요? 수지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더는 말하기 곤란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괜히 저까지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정숙은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대신 미영 병실 쪽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병실 안에는 태식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곁에 앉아 미영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습은 다정한 보호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깨어나는 걸 경계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병원을 나와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문득 얼마 전 태식이 부동산 이야기만 반복하던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처음엔 개인정보라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가족관계를 설명하자 일부 내용은 확인해 주었죠. 최근에 보호자분이 성년후견 관련 상담을 받으셨어요. 성년후견이요? 네. 환자분 의식이 없으면 재산관리 권한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정숙은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재산이라면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설명했습니다. 미영 씨 명의 상가 건물 하나랑 예금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정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영은 원래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재산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과 다름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정숙은 한참 동안 길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소리가 멀게 들렸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강현우 의사였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병원 오실 수 있습니까? 정숙은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영이 무슨 일 있어요? 큰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정숙은 급히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강현우는 검사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다급해 보였죠. 무슨 일인데요? 강현우는 차트를 건네며 낮게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환자 진정제 투여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숙은 숫자를 봐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위험한 건가요? 필요 이상이면 의식 회복 반응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정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늘린 거예요? 강현우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죠. 처방 자체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투약 기록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요? 투약 시간이 자꾸 변경돼 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현우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보호자분 행동 중에 이상한 점 없었습니까? 정숙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방 속 쪽지를 떠올렸죠.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섣불리 꺼내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붙든 채 누군가와 거칠게 말다툼하고 있었죠.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왜 자꾸 찾아와? 준호 얼굴은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고 눈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죠. 전화를 끄는 그는 벽을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정숙은 그런 준호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예전에 준호는 적어도 어른들 앞에서 저렇게 흥분하는 아이가 아니었죠. 준호는 고개를 돌리다가 정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큰엄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준호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병원 자주 오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는 미묘한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무 일 없어요. 하지만 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끝은 계속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죠. 잠시 뒤 그는 급하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강현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채권자들한테 시달리는 사람 표정 같네요. 정숙은 놀란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며칠 전에 병원 앞에서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돈 이야기하면서 따라오더군요. 정숙은 천천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미영명의 재산, 준호의 빚, 태식의 연명치료 중단 이야기, 그리고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날 밤 정숙은 다시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 불빛은 어둡게 줄어 있었고 창밖에는 빗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죠. 정숙은 천천히 미영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미영아. 그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널 이렇게 만든 거니?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영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닫혀있던 손가락 끝이 아주 약하게 정숙 손등을 움켜쥐듯 움직였습니다. 며칠째 비가 이어진 뒤라 하늘은 잔뜩 흐려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새벽 장사를 마치자마자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고 병원 앞에 섰죠. 잠시 뒤 낡은 화물차 한 대가 병원 앞 도로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는 견인기사 박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갑시다. 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미영 사고 현장에 다시 가보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습니다. 차가 국도를 벗어나 외곽산길로 접어들자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핸들을 돌리며 입을 열었죠. 사실 그날도 계속 마음이 걸렸어요. 뭐가요? 사고 차량 상태가 좀 이상했거든요. 정숙은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보통 저렇게 떨어지면 운전석 쪽이 완전히 찌그러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조수석 쪽 문이 먼저 열려 있었어요. 정숙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가 먼저 내렸다는 뜻인가요? 박노인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모르죠. 근데 사고 직후 현장에 누가 먼저 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았어요. 차는 곧 사고 지점 근처에 멈췄습니다. 가드레일 한쪽은 아직도 휘어 있었고 아래 비탈길에는 녹슨 차량 파편 몇 개가 남아 있었죠. 정숙은 천천히 아래쪽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흔적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타이어 자국이 시작됐던 도로 가장자리, 깨진 유리 조각, 불에 탄 금속 냄새까지 희미하게 느껴지는 듯 했죠. 정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바닥에 떨어진 작은 금속 조각 하나를 주워 들었습니다. 이런 건 왜 아직 남아있지? 정숙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브레이크 부품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그것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억지로 건드린 흔적 같은데. 정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정상적으로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정숙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도로 위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그날 밤 이 길을 혼자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죠. 정숙은 주머니 속 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문장이 다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도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태식이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정숙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냥 와봤어요. 태식은 박노인을 한번 노려본 뒤 정숙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데 뒤져봐야 뭐가 달라집니까?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차갑게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해? 태식 턱이 순간 굳었습니다. 형수님이 자꾸 이상한 생각하시니까 그렇죠. 이상한 생각? 사고는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정숙은 태식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왜 넌 자꾸 미영이 깨어나는 걸 무서워하는 것 같니?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식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죠. 그는 잠시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서 있다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블랙박스 내가 경찰한테 넘겼는데 왜 기록엔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태식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분명 넘겼어요. 내가 직접. 태식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기억 헷갈리신 거 아닙니까? 그 반응은 지나치게 날카로웠습니다. 정숙은 더욱 확신하게 됐죠. 태식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태식은 거칠게 차 문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괜히 쓸데없는 일 벌이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긴 그는 그대로 차를 몰고 떠나버렸습니다. 차가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정적만 남았습니다.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사람 뭔가 아는 눈치네요.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고 현장 아래쪽을 다시 바라봤죠.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 눈에 작은 천 조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비탈 아래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검은색 천이었죠. 정숙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천 끝에는 희미한 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작은 영문 글자가 적혀 있었죠. JH. 준호 영어 이름 이니셜이었습니다. 정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는 분명 사고 당일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고 현장에 준호 옷 조각이 남아 있는 걸까요? 병원으로 돌아온 정숙은 곧장 강현우를 찾아갔습니다. 강현우는 검사 자료를 정리하다가 그녀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정숙은 천 조각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강현우 표정도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살핀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새벽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야간 간호조무사가 그러는데 누군가 밤마다 미영 씨 병실에 오래 머문답니다. 정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군지 봤대요? 강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호 씨였답니다. 정숙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강현우는 이어서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진정제 투약 시간도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순간 정숙 등줄기를 서늘한 공포가 훑고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미영을 계속 잠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미영이 깨어나는 걸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정숙은 병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 손을 잡은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죠. 그리고 한참 뒤였습니다. 미영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잠시 멈춘 뒤 두 번, 그리고 다시 세 번.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반복되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정숙은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가장 먼저 미영 손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이제는 분명한 규칙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한 번, 잠시 멈춘 뒤 두 번, 그리고 다시 세 번. 처음에는 단순 경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정숙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숙은 강현우를 따로 불러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봐주세요. 강현우는 미영 손끝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의 표정도 서서히 굳어졌죠.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숙은 낮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정말 미영이가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강현우는 곧바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영 손가락 움직임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기 시작했죠.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약하게 떨어지고 있었고 심장 박동 기계음만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그렇게 1시간 넘게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강현우는 적어둔 숫자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숫자 같습니다. 정숙은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숫자요? 움직이는 횟수가 일정합니다. 강현우는 종이에 정리된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숫자들. 정숙은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죠? 강현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날짜나 번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정숙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직전 미영이 운영하던 작은 공장 이야기였습니다. 미영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형 명의로 남겨진 부품 공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거래처가 꾸준한 곳이었고 미영은 그 공장을 끝까지 지키려 했죠. 정숙은 문득
공장 CCTV 보관함 번호가 숫자로 관리되던 걸 떠올렸습니다. 설마 강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생각나셨습니까? 미영 공장 창고 CCTV 번호가 숫자였어요. 두 사람은 곧장 기록된 숫자를 다시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강현우 표정이 굳었습니다. 3110. 정숙도 숨을 삼켰습니다. 그 번호는 실제로 공장 창고 영상 보관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곧장 미영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은 외곽산업단지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사고 이후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였죠. 녹슨 철문에는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안쪽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사무실 안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그때 뒤쪽 창고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남자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장 직원이었던 영철이었습니다. 그는 정숙 얼굴을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여길 왜? 정숙은 조심스럽게 사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철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죠.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있었습니다. 정숙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영철은 한참 주변 눈치를 살폈습니다. 마치 누가 들을까 겁내는 사람처럼 보였죠. 사고 나기 전날이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공장 사무실에서 미영 사장님이랑 태식 씨, 준호 씨가 엄청 크게 싸웠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빚이 심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공장 팔아서 돈 막자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미영이는 뭐라고 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 공장은 형님이 남긴 거라고. 영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그날 준호 씨가 술 마시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철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방법이 없진 않다고. 순간 정숙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공장 안공기는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영철은 다시 주변을 둘러본 뒤 정숙을 창고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구석에는 먼지가 잔뜩 쌓인 철제 캐비닛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아무도 안 건드린 겁니다. 영철은 캐비닛 아래쪽에서 작은 하드디스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백업 영상 저장하던 겁니다. 정숙 손끝이 떨렸습니다. 영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영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삭제 안 된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공장 밖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과 영철은 동시에 몸을 굳혔죠. 잠시 뒤 거친 발소리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형수님, 태식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대체 여기까지 와서 뭘 뒤지고 다니는 겁니까? 정숙은 하드디스크를 재빨리 가방 안으로 숨겼습니다. 태식 시선이 그 움직임을 정확히 따라왔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사납게 변했습니다. 지금 뭘 숨긴 겁니까? 정숙은 차갑게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겁내는 게 뭔지 이제 나도 좀 알아야겠다. 태식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한 채 정숙을 노려봤죠. 그리고 아주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괜히 위험한 일 만들지 마세요.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태식은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돌아온 뒤 정숙은 곧장 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가방 안에 숨겨둔 하드디스크 때문이었죠. 혹시라도 누군가 뒤쫓아오는 건 아닌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간 정숙은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식은 커피잔이 들려 있었지만 입에는 거의 대지 못했죠. 잠시 뒤 강현우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주변을 한번 살핀 뒤 조심스럽게 하드디스크를 꺼냈습니다. 공장에서 찾았어요. 강현우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영상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병원 지하 전산실 옆 작은 휴게실로 내려갔습니다. 강현우는 오래된 노트북을 연결해 하드디스크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잠시 뒤 화면에 오래된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공장 출입 기록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정숙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고 전날 마이너스 창고 내부. 강현우는 조용히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에는 공장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안에는 미영과 태식, 준호 세 사람이 서 있었죠. 곧 거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미영은 완강하게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중간에서 말리는 척했지만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죠. 영상에는 소리가 없었지만 상황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들이밀었고 미영은 그것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잠시 뒤 준호 입모양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방법이 없진 않잖아. 정숙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강현우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고 이전 갈등 증거는 됩니다. 정숙은 힘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게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둘은 동시에 몸을 굳혔죠. 다행히 들어온 사람은 경비원 최 반장이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계셨네요. 최 반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아주머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최 반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준호 씨가 병원 CCTV 보관 기간을 계속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강현우 표정도 함께 굳어졌죠. CCTV를 왜 삭제 가능하냐고까지 묻더군요. 순간 정숙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최 반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이상한 것도 봤습니다. 뭐요? 준호 씨가 새벽에 미영 씨 병실에서 한참 안 나오더군요. 정숙은 천천히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뭘 하고 있었대요? 그건 모르죠. 근데 나올 때 엄청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강현우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 기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사람은 곧장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강현우는 병실 출입 기록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왜요?
준호 씨 출입 기록이 없습니다. 정숙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명 들어갔다면서요? 최 반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강현우는 빠르게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죠. 기록 자체가 수정됐습니다. 정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수정이 가능해요? 관리자 계정이면 가능합니다. 병원 공기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병원 안에서 계속 흔적을 지우고 있었죠. 그 순간 간호조무사 경미가 급히 간호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경미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708호 환자 산소 수치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정숙은 그대로 병실 쪽으로 뛰었습니다. 병실 안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장비를 확인하고 있었죠. 강현우는 곧장 미영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호흡기 연결 누가 건드렸습니까? 간호사들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연결 부위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던 겁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상황이었죠. 정숙은 다리가 힘없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죠. 무슨 일인데요? 정숙은 그런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호 눈빛은 놀란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이 잘못됐다는 걸 확인한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강현우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오늘 새벽 병실 들어오셨습니까? 준호는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죠. 아니요. 하지만 그 대답은 지나치게 빨랐습니다. 최 반장은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쇼. 내가 직접 봤는데. 준호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잠깐 들어간 게 뭐 어쨌다고요? 정숙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스스로 병실에 들어갔다고 인정한 셈이었죠.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출입 기록은 왜 지워졌습니까? 준호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미영을 죽이려는 사람이 바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요. 병실 안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떨고 있었죠. 정숙은 그런 준호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들킨 사람 특유의 공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강현우는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출입 기록이 삭제됐습니까? 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압니까? 병실에 들어간 건 인정하셨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상태 궁금해서 들어간 게 죄예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지나치게 날카로웠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죠. 정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준호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내 엄마한테 무슨 짓 한 거니? 순간 준호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큰엄마까지 왜 이래요? 그는 결국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강현우는 더 이상 병실 안에서 실랑이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보호자분들은 밖으로 나가 계십시오. 준호는 끝내 아무 말 없이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울렸죠. 정숙은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미영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 줄이 흔들릴 때마다 정숙 심장도 함께 흔들리는 듯 했죠. 강현우는 장비 수치를 확인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정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미영을 죽이려 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세게 때렸죠. 그날 오후 병원 안은 어수선했습니다. 윤리위원회 조사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병원 측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기 시작했죠. 강현우는 병원 회의실로 불려갔고 정숙은 혼자 병실을 지키게 됐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보호자가 그런 거예요? 설마 출입 기록까지 지워졌다잖아. 정숙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잠시 뒤 간호조무사 경미가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자마자 정숙 가까이 다가왔죠. 아주머니, 목소리는 잔뜩 떨려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경미는 주변을 살핀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본 게 있어요. 정숙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뭘 봤는데요? 며칠 전 새벽에요. 태식 씨가 직접 약 가져오는 걸 봤어요. 정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약이요? 원래 보호자는 약 못 만지는데 간호사 없는 사이에 직접 주사 쪽 만지고 있었어요. 정숙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걸 왜 이제 말해요? 경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괜히 문제 생길까봐. 정숙은 천천히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을 잠들게 만든 약물, 지워진 출입 기록, 그리고 산소호흡기 사고까지.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그는 병실 안 분위기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경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태식 눈빛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정숙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가 미영이 약 건드렸니? 순간 태식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숙은 분명히 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스쳐 지나간 당황을요. 형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사람 죽이려고 했냐고.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형수님, 지금 제정신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정숙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럼 왜 미영이 깨어나는 걸 그렇게 싫어해? 태식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죠. 문이 닫히는 순간 정숙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미는 겁먹은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 저 사람 진짜 무서워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병원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도 멈췄고 복도 불빛도 어둡게 줄어 있었죠. 정숙은 잠시 눈을 붙일 생각도 못한 채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 손을 꼭 붙잡은 상태였죠. 시간은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 바깥에서 아주 미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죠. 잠시 뒤 문 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숙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초 뒤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죠. 정숙은 그제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 안에서 미영 손가락이 강하게 움찔했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몸을 숙였습니다. 미영아?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미영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정숙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미영아 들려? 그 순간 닫혀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느리게,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천천히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영 눈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정숙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영아. 미영 눈동자는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했죠. 하지만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좀 와주세요. 복도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간호사들과 강현우가 급히 병실로 뛰어들어왔죠. 강현우는 미영 눈동자를 확인하다가 믿기지 않는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의식 반응입니다. 병실 안 사람들 모두 숨을 멈춘 채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 밖에 서 있던 태식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굳은 얼굴로 안쪽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정숙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미영이 눈을 뜬 순간 태식 얼굴에서 스쳐 지나간 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요. 미영이 눈을 뜬 뒤 병원은 완전히 뒤집힌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새벽 시간인데도 의료진들이 계속 병실을 드나들었고 중환자실 앞 복도에는 긴장한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정숙은 침대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혹시 다시 눈을 감고 깨어나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죠. 미영은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긴 시간 의식 없이 누워 있었던 탓에 입술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 눈빛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강현우는 상태를 확인한 뒤 병실 출입을 제안했습니다. 환자 안정이 먼저입니다. 간호사들은 보호자 외 출입 금지 안내문까지 붙였죠. 하지만 그 보호자라는 말이 이제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병실 밖 의자에 앉아 있는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태식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두 손은 초조하게 계속 무릎 위를 두드리고 있었죠. 준호 역시 병원에 도착해 있었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복도 끝만 서성거렸죠. 아침이 밝아올 무렵 경찰 2명이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병원 측 신고로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형사 1명이 강현우와 대화를 나눈 뒤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긴장한 채 미영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영 씨, 제 말 들리십니까? 미영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형사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사고 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병실 안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영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쉰 숨소리 같은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죠. 차. 정숙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듣는 미영 목소리였습니다. 강현우는 미영 상태를 살피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미영은 힘겹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브레이크. 형사는 바로 수첩을 꺼냈습니다. 브레이크가 어땠습니까? 미영 눈가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끌어올리는 사람처럼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안 들었어요. 정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형사는 곧바로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사고 전 누군가와 다투셨습니까? 미영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병실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거기에는 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태식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험금. 순간 태식 몸이 움찔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죠. 형사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험금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미영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강현우는 무리시키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미영은 멈추지 않았죠. 태식이랑 준호가.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준호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죠. 형사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미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사고 직전 기억이 떠오르는 듯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공장 팔자고. 정숙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했어요. 미영 눈가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차가 이상했어요. 형사는 바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차 상태가 어땠습니까? 브레이크가. 미영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안 잡혔어요. 정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태식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병실 안으로 들어왔죠. 지금 환자 상태도 제대로 아닌데 이런 걸 믿겠다는 겁니까? 형사는 차갑게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하지만 태식은 흥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기억을 제대로 하겠어요? 정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렇게 겁내? 태식은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정숙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미영이 입 열까봐 무섭니까? 태식 얼굴 근육이 크게 떨렸습니다. 준호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형사는 더 이상 상황을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사고 차량 정비 기록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태식은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이미 다 끝난 조사 아닙니까? 새로운 진술이 나왔습니다. 형사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필요하면 재수사 들어갑니다. 순간 태식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죠.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태식은 사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잠시 뒤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비 기록과 보험 자료를 다시 확인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였죠. 병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은 지친 듯 눈을 감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미영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날 거야. 미영 눈가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손끝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정숙 손등을 붙잡았죠. 그때 병실 문 바깥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복도를 뛰어가고 있었죠.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진술이 나온 뒤 병원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간호사들조차 태식과 준호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중환자실 앞 보호자 대기실은 하루 종일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식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준호는 계속 휴대전화를 붙든 채 누군가와 통화만 반복하고 있었죠. 정숙은 병실 안에 앉아 미영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아직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지만 의식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죠. 강현우는 오전 회진을 마친 뒤 정숙을 따로 불렀습니다. 경찰에서 차량 정비 기록 확보했다고 합니다. 정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가 나왔대요? 사고 전날 브레이크 호스 교체 흔적이 있답니다. 정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정말. 강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그 기록이 정식 정비 내역에는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지운 것이 분명했죠. 잠시 뒤 형사들이 다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곧장 태식과 준호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시작했죠. 준호는 처음부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리를 계속 떨었고 물컵을 들고 있던 손까지 흔들리고 있었죠. 형사는 차갑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준호 씨 차량 정비소 방문 기록입니다. 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고 전날 직접 방문하셨더군요. 그냥 점검받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왜 정비 기록은 삭제됐습니까? 준호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다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험 대출 신청 내역입니다. 준호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거액 대출 문의를 하셨더군요. 정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 얼굴은 이미 무너져 내리기 직전처럼 보였죠. 반면 태식은 끝까지 태어난 척하고 있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형수사고는 그냥 불행한 교통사고였어요. 하지만 형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병원 투약 기록 조작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순간 태식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등 핏줄이 선명하게 튀어나와 있었죠. 그때 간호사 수진이 병원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 얼굴은 잔뜩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녀 표정만 보고도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죠. 형사는 수진 앞에 조용히 서류를 밀어놓았습니다. 간호 기록 수정한 적 있습니까? 수진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정숙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식 씨가 부탁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수진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잠 좀 오래 자게 해달라는 줄 알았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혀왔습니다. 돈도 받았어요. 태식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아! 그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수지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죠. 야간 투약 시간 변경, 출입 기록 수정, 그리고 태식이 직접 약을 가져온 일까지. 정숙은 의자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처음 느꼈던 불안감이 결국 사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 순간 준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몰랐어요.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습니다. 준호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거예요. 태식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준호는 무너진 사람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빚 막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정숙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끝내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공장 안 판다고 해서. 태식은 갑자기 준호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입 닥쳐.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형사들이 급히 두 사람을 떼어냈죠. 준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태식은 끝까지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도 이미 무너지는 기색이 보였죠. 형사는 차갑게 수갑을 꺼냈습니다. 태식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순간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태식은 마지막까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죠. 그 시선 끝에는 병실 안미영이 있었습니다. 미영은 산소호흡기 너머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무너진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미영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정숙은 조용히 그녀 손을 감쌌습니다. 끝났어. 미영 손끝이 아주 약하게 떨렸습니다. 복도에서는 형사들이 태식과 준호를 데리고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갑 부딪히는 소리가 병원 복도에 길게 울려 퍼졌죠.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지던 비가 멈추고 있었습니다. 흐렸던 하늘 사이로 아주 희미한 햇빛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죠. 태식과 준호가 경찰에 연행된 뒤 병원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 맴돌던 불안한 공기도 전보다 한결 옅어졌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중환자실 앞은 긴장과 속삭임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조용한 발걸음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처음과는 마음이 달랐죠. 누군가를 의심하며 밤을 새우는 대신 이제는 미영이 회복하는 모습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미영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는 시간도 길어졌고 짧은 말 정도는 조금씩 이어갈 수 있게 됐죠. 강현우는 회진을 돌며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좋습니다. 정숙 얼굴에도 오랜만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강현우는 차트를 덮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의지가 강한 분 같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눈빛이 또렷해져 있었죠. 그날 오후 경찰이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건 마무리 진술 때문이었죠. 형사는 미영 상태를 살핀 뒤 최대한 짧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사고 당일 태식 씨와 준호 씨 대화를 들으셨습니까?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이야기했어요.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브레이크 이상도 느끼셨고요? 미영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그녀는 숨을 고르다 눈을 감았습니다. 정숙은 곧바로 손을 잡아주었죠. 형사는 더 무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는 진술서를 정리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도요?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는 브레이크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가장 무서운 건 남보다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죠. 형사들이 돌아간 뒤 병실 안에는 다시 조용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늦은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비 내리던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죠. 미영은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정숙은 곧바로 몸을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왜 그러니? 미영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살고 싶었어요. 정숙은 그 말에 결국 눈시울이 무너졌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계속 들렸어요. 뭐가? 사람들 말. 2년 동안 의식이 없는 줄 알았지만 미영은 희미하게 모든 걸 듣고 있었던 겁니다. 태식이 연명치료 중단 이야기를 꺼내던 순간도, 준호가 돈 걱정하던 목소리도, 정숙이 매일 손 잡아주며 울던 날들도 말입니다. 미영 눈에서는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오는 날만 무섭지 않았어요. 정숙은 결국 미영 손을 붙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 안은 한동안 울음 섞인 숨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죠. 그날 저녁 병원 재활팀 직원들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재활 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였죠. 재활치료사 윤지은은 밝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드실 겁니다. 미영은 조용히 그녀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다시 걸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다시 눈을 뜨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 걷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 안불빛은 은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정숙은 작은 보온병에 담아온 미음을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올려놨죠. 조금이라도 먹어야 힘나.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숟가락 한 번 뜨는 것도 힘겨워 보였지만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런 미영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살아야지. 미영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잠시 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박노인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정숙을 도와줬던 견인기사였죠. 그는 미영이 깨어있는 모습을 보자 놀란 얼굴로
모자를 벗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기적이네. 미영은 힘겹게 웃었습니다. 박노인은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경찰이 블랙박스 복원했다더군요. 정숙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복원이 됐어요? 박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직전 음성도 일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정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이 있었대요?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가 마지막까지 살려달라고 외쳤답니다. 병실안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미영은 눈을 감은 채 흐느꼈습니다. 정숙은 그런 미영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다고. 더 이상 누구도 미영을 침묵 속에 가두지 못할 거라고요. 초여름 바람이 병원 창문 사이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병원 앞 나무들도 짙은 초록빛으로 변해 있었죠. 미영은 재활치료실로 이동하는 휠체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볼 정도로 회복된 상태였죠. 정숙은 그런 미영 옆을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고 따라다녔습니다. 천천히 해. 급하게 하면 안 돼. 미영은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활치료실 안에는 여러 환자들이 각자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보행기를 잡고 걷는 연습을 했고 누군가는 손가락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었죠. 윤지은 치료사는 미영 앞에 천천히 섰습니다. 오늘은 일어서는 연습부터 해볼게요. 미영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2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몸이었기에 단순히 발을 바닥에 내리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었죠. 윤지은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무릎에 힘 주시고 제 손 잡으세요. 정숙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다리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불안했죠. 하지만 미영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몇 초 뒤, 마침내 두 발이 바닥 위에 완전히 섰습니다. 정숙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미영아. 미영 숨은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분명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윤지은은 밝게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날 이후 미영은 매일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움직이는데도 식은땀이 흐를 만큼 힘겨웠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정숙은 그런 미영 곁에서 계속 손을 잡아줬습니다. 병원 사람들도 조금씩 미영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수진 역시 조심스럽게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녀 얼굴은 여전히 죄책감으로 어두워져 있었죠. 미영 씨, 수진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죠. 다신 그러지 마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수진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은 그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끝내 인정하는 일은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정숙도 알고 있었죠. 며칠 뒤 경찰 수사 결과가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노린 차량 사고 조작 혐의.
가족 재산 노린 범행 드러나. 병원 휴게실 TV에서는 사건 내용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죠. 태식과 준호는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준호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고 했고, 태식은 끝까지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뉴스를 보다 조용히 TV를 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들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미영은 처음으로 병원 복도를 직접 걸었습니다. 물론 보행기를 붙잡은 상태였죠. 발걸음은 느렸고 자주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분명 자신의 힘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미영을 바라봤죠. 미영은 이를 악물고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 모습은 마치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사람 같았습니다. 복도에 있던 환자 보호자들까지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바라봤죠. 강현우도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미영은 복도 끝 의자까지 도착한 뒤 힘없이 앉았습니다. 숨은 거칠게 차올라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정숙은 물병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해냈네. 미영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그 말에 정숙도 결국 웃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병원 창문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퇴원하면 뭐 하고 싶어? 미영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죠. 공장 다시 가보고 싶어요. 정숙은 놀란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다시? 미영은 약하게 웃었습니다. 형님이랑 같이요. 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이제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병실 침대가 아니라 미영의 두 발 위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었죠. 퇴원날 아침 병원 창밖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던 초여름 햇살이 병실 안까지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정숙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지만 그녀 얼굴에는 이상할 만큼 긴장한 기색이 묻어 있었죠. 반면 미영은 창가 쪽에 앉아 조용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병원 밖으로 나가는 날이었지만 그녀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긴장 안 되니? 정숙 말에 미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조금은요.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처음 눈을 떴던 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또렷해져 있었죠. 잠시 뒤 강현우와 윤지은 치료사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퇴원이시네요. 윤지은은 밝게 웃으며 꽃 한 다발을 건넸습니다. 미영은 놀란 얼굴로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우는 차트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재활은 계속 필요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정숙은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옆에서 잘 볼게요. 강현우는 잠시 미영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여기까지 회복하실 줄 몰랐습니다. 미영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저도요. 병실 안 공기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병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수없이 눈물 흘렸던 밤도 있었고 죽고 싶을 만큼 무서웠던 시간도 있었죠. 하지만 결국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잠시 뒤 퇴원 수속이 끝났고 정숙은 미영 손을 붙잡고 병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건강하세요. 꼭 다시 걸으셔야 해요. 미영은 몇 번이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죠. 간호사 수진도 멀리서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미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어 보였습니다. 수진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숙은 미영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미영은 보행기를 짚고 아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에는 분명 힘이 실려 있었죠. 병원 1층 로비에 도착하자 따뜻한 햇살이 유리문 사이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죠. 2년 만에 바깥 냄새였습니다. 미영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있네. 정숙도 결국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살아있지. 병원 앞에는 박노인이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모셔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뒷문을 열어줬죠. 정숙과 미영은 천천히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병원을 떠나 천천히 시내를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평범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걷고 버스가 지나가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미영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던 미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응? 그날 와줘서 고마웠어요. 정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쪽지 안 봤으면 나 죽었을 거예요. 정숙은 천천히 미영 손을 감쌌습니다. 내가 버틴 거야. 미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숙 말이 맞았습니다. 끝없이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죠. 살아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차는 곧 외곽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멀리 작은 공장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죠. 사고 이후 문을 닫았던 그곳이었습니다. 미영 눈빛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려볼래?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미영은 보행기를 붙잡은 채 공장 앞에 섰습니다. 녹슨 철문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주변 잡초는 어느 정도 정리돼 있었습니다. 영철이 혼자씩 와서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던 기억, 밤새 일하던 시간들, 그리고 모든 걸 빼앗길 뻔했던 순간까지 수많은 시간이 그 안에 남아 있었죠. 정숙은 조용히 미영 곁에 섰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니? 미영은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햇살이 얼굴 위로 따뜻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죠. 다시 살아봐야죠. 정숙도 따라 웃었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공장 앞 낡은 풍경 위로 늦게 찾아온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단 한 사람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죠. 2년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미영 씨는 작은 손끝 움직임 하나로 세상에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형님 정숙 씨 덕분에 숨겨져 있던 진실도 결국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늦게 찾아온 햇살처럼 미영 씨 인생에도 다시 살아갈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희망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에서도 가슴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